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형태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자, 1차식과 2차식, 1차식과 2차식 형태로 이루어졌죠? 그럼 각각 모두 해가 두 쌍씩 나올 겁니다. 자, 빠르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3x-y는 2, 마이너스 y와 플러스 2를 자리를 바꿔서 y는 3x-2라고 기억식을 정리할 수 있죠? 이 식을 니은의 y 자리에다가 각각 대입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3x 마이너스 2 더하기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야. 자, 전개 후 정리까지요. (9x제곱 마이너스 3이 6이 12x 더하기 4는 0이야. 오, 다행이다. 이렇게 지워지고, 그러면 2창은 2x제곱만 남고 1창은 마이너스 6x가 되고 상수항은 플러스 4네요. 양변 2로 나누어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인수분해 빵빵. 그럼 x는 플러스 2 또는 x는 플러스 1 하고 나오겠죠. 자, 요 x 값을 어디로 가? 자, 처음 요 1차식으로 쑥 해서 x에다가 2 대입. 6 빼기 그럼 y는 4. 1 대입 3 빼기 y는 1.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왔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역시 똑같은 방법인데요. 이 식을 마이너스 y를 넘기면 x는 y 플러스 4라고 정리할 수 있지. 자, 이번엔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가보자. 자, 주어진 기억을 x는 y 플러스 4라고 해서 이 식을 니은에 있는 x 자리에 대입합니다. y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2y에다가 y 플러스 4를 대입하고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또 전개 후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2창부터 y제곱, 3y제곱, 4y제곱. y는 8y, 16y, 83, 24y. 상수 16 더하기 16은 30인데 4 넘어와서 빼니까 28. 네, 다 4의 배수죠. 개수가 4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 y제곱인데 선생님은 y제곱을 y 플러스 4의 제곱으로 풀었네요. 이게 x가 아니었죠.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하고 있었죠, 다? 선생님 이거 y제곱 y 플러스 4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나만 실수한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y 플러스 4가 아니라 그냥 y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럼 요 밑에 식이 이상해서 선생님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뭐지 하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자, 다시 정리하면 x에다가 y 플러스 4를 대입할 거야. 여기랑 여기만 대입하는 거지. 여긴 대입하면 안 돼. 이미 y제곱이니까 x가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이 그걸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y제곱 2y 4y제곱은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8, 16y고요. 플러스 16에서 4 빼니까 플러스 12는 0이네. 4로 나누어서 이러면 인수분해가 되네. 3일. 자, y가 3 또는 1이 나왔다라는 거. 자, 보세요. 그럼 y는 마이너스 3 또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 y를 어디로 가져가? 자, 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요 자리로. y가 마이너스 3이면 x, 그때 x는 플러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 x는 플러스 3이야. 네,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2차식과 2차식 꼴입니다. 2차식과 2차식 꼴은 총 4쌍의 해가 나온다라는 거. 총 4쌍의 해가 나온다는 거.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주어진 두 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찾자. 자, 기억식이겠죠? 자, 1번 문제 먼저 갑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기억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을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인수분해 했는데, 그럼 이때
x 플러스 y가 0이 되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가 0이 돼야 돼. 그럼 이 식은 y가 마이너스 x이거나 또는 y가 플러스 x여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접근을 할 겁니다. 띵. 자, 두 가지 상황으로. 띵. 자, y가 마이너스 x일 때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y 아니지 2x 제곱이죠. 2x 제곱은 9 x 제곱은 9 어허 x는 풀마 3이야. 그럼 여기서 또 x가 플러스 3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라는 것. 자, 이 x 값을 어디에?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여기에 x에다가 플러스 3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는 플러스 3이 되고 부호가 바뀌죠.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요때 y는 플러스 3이라고 할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y 자리에 x를 대입합니다. y 자리에 x를 대입해요. x 4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은 9다. 그럼 5에서 2 뺐으니까 3x 제곱은 9요, x 제곱은 3이요, x는 뿔마 루트 3이 나오네요. 이때는 자, x는 플러스 루트 3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 그런데 이때 구한 x는 여기가 아니라 일로 가죠. 일로 여기에 대입한 겁니다. y랑 x랑 똑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y도 그럼 플러스 루트 3, y도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나와. 그래서 총 4쌍의 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식을 찾아봐 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기역식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제곱은 0이라고 할 때 xx 2y와 y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딱 되겠다. 자, x 마이너스 2y와 x 플러스 y의 곱이 0이고요. 그럼 x 마이너스 2y가 0이 되거나 또는 x 플러스 y가 0이 돼야 되는데, 자, 요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볼게요. 이 식을 y는 꼴로 정리를 하면, 자,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x, 그럼 y는 2분의 1x 분수가 나와. 아, 선생님 저는 그래도 이게 편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분수로 넣고 정리해도 x가 편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이 식을 이렇게 갈게요. x를 2y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도 x를 마이너스 y라고 하자. 자, 이번에는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주어진 문자에 x 자리에다가 이 2y 또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겁니다. 자, 첫 번째 x에다가 2y를 대입해보자. 2y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6이니까 이게 제곱하면 4y 제곱이 되죠. 그래서 6y의 제곱이 6이야. y 제곱은 1이고 y는 뿔마 1이야. y는 뿔마 1이야. 그럼 y 자리에다가 다시 플러스 1을 대입하면 x는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쌍이 나왔고요. 두 번째 조건, x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6이에요. y 제곱이 2네. 그럼 y는 뿔마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때 구하는 y는 어디에 대입하라고? 여기에다가. 그런데 x랑 y랑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만 바뀌어. 부호만 다르다. y가 루트일 때 x는 마이너스 루트이고 y가 마이너스 루트일 때 x는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대쌍해를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대칭 형태인데요. 대칭 형태인 거 보이나요? 네, x자리에 y 자리에 x를 대입해도 식은 변하지 않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항상 x 플러스 y 둘의 합을 a, x 곱하기 y 둘의 곱을 b라고 치환을 할 건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xy죠. 이게 34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xy는 15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줬을 때 x 플러스 a를 y를 a, x 곱하기 y를 b 이렇게 치환하라고. 치환을 하면 식이 a제곱 마이너스 2b는 34. 두 번째 b는 15. b는 15 나왔어. 그럼 b는 15야. 자, 이 값은 15 찾았고, 그럼 b는 15니까 b 자리에 15를 대입하자. a제곱 마이너스 30은 34, 넘어가면 30 더해서 64, a의 제곱이 64, a는 뿔마 8, 88이 64니까.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a는 뿔마인데요? 뿔마 8인데요? 네, 두 쌍의 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보세요. x 플러스 y가 플러스 8일 수 있어. 그리고 그때의 xy는 15인데, 반대로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이고 xy의 곱이 15일 수 있어. 이렇게 두 쌍의 조건이 쪼개졌습니다. 각각 푸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걸 두근의 곱이라고 보라고 그랬지.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8이니까 마이너스 8t 더하기 15는 0. 그럼 5, 3 마마. t는 5 또는 t는 3이라고 했어. 자, 이게 x가 5일 때 y는 3이고, 반대로 x가 3일 때는 y가 5였을 거야. 이렇게 대칭이 나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일 때는 t제곱 더하기 8t라고 해야 되겠죠. 더하기 15는 0이라고 해서 5, 3. 그럼 여기서 t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고, 요 값이 각각의 x, y 값이죠. 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y가 마이너스 3이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y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자, 요게 대칭 형태의 연립방정식이었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요런 것들 개념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의 해의 조건인데요. 지금 이 연립 방정식을 보면 1차식과 2차식으로, 지금 요게 2차니까 1차식과 2차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서는 해가 몇 쌍이 나와야 돼? 자, 일반적으로는 두 쌍이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 밑줄.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거래. 뭐지? 자, 우리 연립방정식 푸는 순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주어진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해. 두 번째,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대입할 거야. 자,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3이라고 해. 자, 이 상태에서만 식을 보자.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지. 자, 조금 더 정리하고 볼까?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괄호 풀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kx. 자, 3 넘어와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제곱에서 이제 개수 정리하자. 자,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kx 플러스 4k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은 0인데 2차 항의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부호를 싹 바꿔주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3은 0까지 정리한 거야. 자, 여기서 다시 봐봐.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주어진 2차식에다가 y에다가 이걸 쏙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x값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야 되잖아. x가 2개가 나오니까 그 x를 다시 1차식에다 넣어서 y값까지 찾아서 어쨌든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두 쌍인데 중요한 건 얘가 오직 한 쌍이래. 뭐 때문에? 요 2차식에서 x값이 딱 하나만 나와야 돼.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중근을 갖는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중근은 언제 가죠? 네, 판별식이 0이 될 때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k 조건을 찾는 거예요. 자, x가 한 쌍만 나올 겁니다. 그럼 판별식, 자, 짝수니까 마이너스 2k라고 해서 짝수 공식으로 b'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요게 판별식인데 그 결과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k제곱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9는 0, k제곱은 9, 그럼 k는 뿔마 3이다. k가 플러스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주어진 이 식에서 x값이 딱 하나만 나올 거야. x는 알파 이런 식으로. 그럼 x는 알파니까 이 식에다가 뽕 집어넣으면 y도 베타 이런 식으로 한 쌍만 딱 나온다는 거죠. 네, 여기서도 사용이 됐네요. 판별식 어마어마하게 자주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 연립 2차원식 활용 문제.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에, 자, 원이 하나 있대요. 원이 있고요. 요때 지름의 길이가 13cm래요.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대요. 자, 이렇게 보통은 그림을 주는데 이 문제는 그림을 안 줬네요. 자,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내접이라는 게 원의 안쪽에서 접한다는 뜻이죠. 이 직사각형 둘레가 30cm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중학생 때부터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들을 각각 미지수로 놨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cm래요. 직사각형의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하면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2배를 뽕 한 게 둘레고, 둘레 구하는 공식이고, 둘레가 34. 그러면 x 플러스 y는 2로 나누어서 17이구나. 이렇게 조건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그림을 돌아와 봅시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놨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지름이라고 주어지는 이 길이 이게 지름은 이것도 13이지, 이것도 13이고, 자, 지름은 모든 원에서 다 13이야. 그러면 이 길이도 13입니다. 이 길이. 직사각형의 대각선,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도 역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거든요. 자, 이 길이가 13cm예요. 직각삼각형이네.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겠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과 같다. 자, 주어진 식이 니은해서 이 둘이 연립방정식. 대칭 형태 나왔죠? x 플러스 y는 17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의 제곱 100, 즉 169인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렇게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xy는 169라고 해. 그런데 말이야, x 플러스 y가 17, 요게 17이야. 자, 17의 제곱 몇인지 아니? 289. 자, 289 빼기 2xy는 169여서 289 넘어가서 빼보자. 120이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y는 60이야. 자, x 플러스 y가 17이고 x 플러스 y가 두근의 합이 17이고 xy 두근의 곱이 60인 2차식을 한번 만들어봐. t제곱 마이너스 17 t 더하기 60은 0. 자, 60 뭐랑 곱해야 되지? 60, 2, 30, 25, 35 6이랑 10 안 될 것 같고 15랑 4, 15와 4 마마 붙이면 되네요. 그럼 t는 4 또는 15라고 나오는데 이때 x가 4면 y는 15고 반대로 x가 15면 y가 4라는 거죠. 글씨막 무너집니다. 그런데 난 직사각형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긴 것 x가 더 큰 것. 그래서 가로는 15, 세로의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제 공통근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공통근이 무슨 뜻이냐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차원식, 여기서 근이 두 개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감마와 세타 이런 식으로 근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감마와 세타가 하나는 알파랑 하나는 감마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보자. 그럼 우리는 이때 요걸 똑같이 생겼으니까 같은 근이니까 이걸 공통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자, 첫 번째 방정식에서 근 두 개, 두 번째 방정식 근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개와 이 두 개가 모두 다 다를 수도 있어. 그럼 공통근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만 똑같이 생겼을 수도 있어. 이거랑 이거는 달라. 동그라미 x 나오고 동그라미 세모 나왔어. 그럼 동그라미라는 공통근 한 쌍, 이건 한 쌍이 나올 수 있지.
자, 이런 게 한 쌍이고. 만약에 동그라미랑 x가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풀었더니 x랑 동그라미랑 나왔어. 그러면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잖아. 이거는 두 쌍의 공통근. 그러니까 처음부터 2차 방식이 똑같이 생겼어야 돼. 그래야지 이 두 쌍의 공통근. 근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요. 둘이 오직 한 개의 공통근. 자, 오직 한 개라고 했습니다. 그 한 개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한 개의 공통근을 내가 잠깐 알파라고 해볼게. 그리고 x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할 거야. 첫 번째 식 알파 제곱 더하기 k알파 마이너스 2는 0이고, 두 번째 식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k는 0이래요. 자,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 빼보자. 알파 지워지고요. k알파에서 2알파를 뺐고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k를 뺐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둘을 알파로 묶으면 k-2의 알파, 이렇게 둘은 그냥 k-2라고 놓자. 그러면 또 k-1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겼으니까 k-2로 묶어버려. 그럼 알파 플러스 1 하고 괄호 속에 쏙 들어가. 자,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걸 해석만 하면 돼. k-2가 0이거나 아니면 알파 플러스 1이 0이어야 돼. 자, 그 뜻은 k가 2이거나 알파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로 이제 올라가서요. 다시 k가 2인 상태를 한번 볼게요. k가 2야. 여기도 2야. 어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둘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자, k가 2일 때는 두 개의 식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두 쌍의 공통근을 갖게 돼.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건 우리가 찾았어. 알파가 마이너스 1. 근데 이 알파가 뭐야? 근이야. 근. 근이니까 x자리에다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죠. 자,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니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마이너스 k는 1.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공통을 가질 때의 그 공통근도 찾았고요. 공통근을 이용해서 k 값까지 한번 구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